자, 뼈대 근육의 흥분 및 수축 기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근육이 어떻게 흥분하고 수축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경근 이음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이음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가지돌기 세포체, 축사, 신경세포가 있겠죠. 자, 이 신경세포가 이 근육세포하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이 사이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근 이음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를 신경근 이음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냅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시냅스. 이 시냅스라는 말은 연접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이 시냅스라는 말은 이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가 있겠죠. 다른 세포가 이렇게 연결된 지점, 시냅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가 있겠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도 시냅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사이를 우리는 이제 시냅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도 다른 세포니까 이것도 시냅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경세포하고 분비세포가 있겠죠. 분비세포 사이도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비세포는 뭐 여러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시냅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하게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를 우리는 시냅스라는 표현보다는 신경근 이음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시냅스지만 특수한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는 신경근 이음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근 이음부에서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흥분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근육세포를 어떻게 흥분시키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분이 전달돼야 되겠죠. 흥분이 이루어지려면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신경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겠죠. 이 자극을 받아야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죠. 이때 자극은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문턱값 이상의 자극, 이걸 다른 말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신경세포가 흥분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이 값을 역치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자극은 신경세포가 참을 수 없이 흥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오면 이 신경세포가 흥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활동전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에 전기가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전기가 통하는 것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경세포가 흥분이 이제 신경세포 말단으로, 이렇게 신경세포 말단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축삭 말단을 뜻하죠. 여기가 축삭이니까 이 축삭 말단, 이 말단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여기에서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에는 유일하게 아세틸콜린만 분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육세포막을 흥분시키겠죠. 자, 여기가 근육세포막이죠. 자, 여기가 근육세포막을 흥분시킵니다. 네, 이렇게 근육이 이제 수축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신경세포가 흥분하는 전도. 자, 신경세포가 이제 흥분하려면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기가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 자극은 이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죠. 이 흥분이 전도됩니다. 활동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축삭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면 축상 말단에서, 자, 여기가 축상 말단이죠? 축상 말단인데, 이 말단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축상 말단입니다. 축상 말단에는 이 칼슘이, 이제 말단에 칼슘이 유입된다 라는 말은 칼슘 통로가 있습니다. 칼슘 통로. 이제 칼슘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축상 말단에는 이렇게 칼슘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 이제 이 칼슘이 어디에 많이 있다면 이 축상 말단 안보다는 바깥에 이렇게 칼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칼슘 통로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이렇게 신경세포의 흥분이 전도가 되면, 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면 이 통로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전압 개폐성 이온 통로라고 하죠. 이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제 문이 열리면 여기 칼슘이 이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 자,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라는 말은, 이제 이 축삭 말단에는 이렇게 소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소포 안에는 아세틸콜린을 포함하고 있는 소포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포함하고 있는 소포가 있는데, 이 칼슘이 이 축상 말단 안에 들어오면 이 소포를 빨리빨리 말단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소포를 말단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빠르게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단에 있는 이제 이 소포가 말단으로 가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을 바깥으로, 세포 외 유출이란 것은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출이 되면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결합한다 라는 말은 근육세포막이 이렇게 있겠죠. 이 막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을 결합하는 수용체가, 자, 이렇게 표면에 있습니다. 수용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평상시 이 나트륨 통로에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리면서 이 칼슘이 바깥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나트륨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서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막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또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세포를 공부할 때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먼저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세포가 있겠죠? 자, 이 세포막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단백질 통로도 있고, 뭐 이게 수용체도 있고, 이거는 이제 표재성 단백질이죠. 이거는 이제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하죠.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는 표재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용체도 있고, 또 표재성 단백질에는 효소 역할을 하는 이러한 표재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있는. 그리고 또 효소도 이렇게 표면에 이런 효소들도 있고, 수용체도 있고요. 이렇게 통로 단백질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막에는 이러한 세 가지 통로와 수용체, 효소, 이러한 단백질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근육 세포막에도 이렇게 수용체라는 그 표재성 단백질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경근 이음부에서 흥분 전달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자,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축상 말단이 있고,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죠.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를 신경근 이음부라고 하죠. 이 축상 말단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칼슘 통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 부분이 칼슘이겠죠. 칼슘은 세포막 바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 신경세포가 흥분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면 이 칼슘 통로의 문이 열리면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작은 소포가 있죠. 이 소포 안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칼슘이 소포를 빨리빨리 말단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소포가 말단으로 이동하면서 세포 바깥으로 유출하는 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신경세포와 이제 근육세포 막이 있겠죠. 이 근육세포막을 우리는 실처럼 보인다고 해서 섬유라고 불렀죠. 근육세포를 우리는 근육섬유라고 불렀죠. 그래서 근섬유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막에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제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죠. 이런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이렇게 있어서 아세틸콜린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나트륨 통로의 문이 열리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나트륨들이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경근 이음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요. 자, 뼈대 근육이 이제 어떻게 수축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막 수용체에 결함을 하게 되면 근육세포막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근육세포막 내부로 유입이 되면 바로 근육세포막에 활동전이가 발생한다겠죠. 가로세관을 통해 흥분이 전도된다겠죠. 이렇게 가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로로 보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가로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는 T세관이라고 부릅니다. 가로로 생긴 세관이라는 거죠. 여기에 계속 활동전이가 이렇게 전도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흥분이 이렇게 계속 전도되면 이제 여기 안에 근육 세포질 그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막이면 여기에 핵이 있겠죠? 세포질 그물이 있었죠? 이 세포질 그물도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세포질 그물이 있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세포질 그물이 있습니다. 이런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세포질 그물을 우리는 매끈하다해서 매끈 세포질 그물이라고 불렀죠. 리보솜이 붙어 있는 세포질 그물은 우리는 거친 세포질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거친 세포질 그물 또는 과립이 있다고 해서 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했고, 여기는 과립이 없기 때문에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라고 하죠. 자, 근육세포에는 이러한 무과립, 즉 매끈 세포질 그물이 있는데, 자, 이 매끈 세포질 그물이 바로 근육세포질 그물입니다. 근육세포에 있는 세포질 그물이라고 해서 근육세포질 그물인데요. 자, 여기 안에는 이러한 근육세포질 그물이 있어서, 자, 그러니까 매끈 세포질 그물입니다. 자, 근육세포 안에 있는 매끈 세포질 그물을 우리는 근육세포질 그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여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면 칼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저장되어 있으면 칼슘 통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칼슘 통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져 있는 칼슘 통로들이 있고요. 자, 이러한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칼슘 통로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근육 세포질 그물에서 칼슘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겠죠. 칼슘이 이렇게 바깥으로 자, 칼슘이 바깥으로 분비가 되면 자, 이 안에 또 우리 근육 잔섬유, 근육의 미세 섬유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러한 구조에 미세 섬유가 있었죠. 액틴도 있고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 이러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굵은 미오신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오신 머리들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을 우리는 미오신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가는 미세 섬유, 미오신 필라멘트는 이렇게 굵기 때문에 굵은 미세 섬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칼슘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자, 어디에 결합을 한다면요. 트로포닌과 결합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는데요. 이 트로포닌을 이게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면 바로 이 칼슘이 근육세포질 그물에서 분비가 되면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미오신의 머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미오신 머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평상시에는 액틴하고 자, 미오신 머리가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칼슘이 여기에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와가지고 트로포닌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의 구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뀐다면 트로포미오신이 이렇게 있으면 액틴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려오고 트로포닌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칼슘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오신 머리하고 이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축하는 게 바로 근육 수축 과정입니다.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된다라는 말은 이 액틴이 이렇게 활성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애가 평상시에는 미오신 머리하고 노출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게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 미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서 수축한다 라고 했는데 수축을 하려면 당연히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미오신 머리에는 ATP가 결합하는 이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P가 결합을 해서 ATP가 ADP로 바뀌면서 P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P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바로 이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을 수축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에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이렇게 끈이 있고 이제 위에 액틴과 트로포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트로포닌을 공부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트로포닌 이렇게 공부했지만 얘가 복잡하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옆에 그림을 보면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트로포닌 복합체인데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트로포닌에는 세 가지 형태의 트로포닌이 있습니다. 먼저 이 트로포닌에 이렇게 칼슘이 결합한다고 해서 이 C가 칼슘 C입니다. 칼슘. 그래서 트로포닌 C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게 트로포닌 C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는 또 다른 트로포닌이 있는데 이거는 트로포미오신에 있다고 해서 이 트로포미오신의 T자를 따가지고 트로포닌 T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트로포닌 T. 그러니까 트로포닌 C는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얘는 트로포닌 T입니다. T. 트로포닌 T. 프로포미오신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T자를 넣어준 거고요. 얘는 액틴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트로포닌 이제 I라고 하는데 이 I는 액틴을 의미하진 않고요. 이 I는 이니비션이라 합니다. 이니비션이라는 뜻이 억제해준다 라는 뜻이죠. 이 트로포닌 I는 자 얘는 액틴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오신의 머리가 액틴의 머리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액틴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트로포닌 I에 의해서 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미오신과의 결합을 억제시켜주는 구조다. 그래서 트로포미오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트로포닌 C가 되겠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트로포미오신은 이렇게 트로포미오신에 붙어있는 얘는 트로포닌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트로포닌 I는 이 미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비션 시켜준다 해서 트로포닌 I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로포닌 C가 중요합니다. 칼슘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왼쪽에 보면 더 복잡하죠. 자, 트로포미오신이 이렇게 있으면, 끈이 있으면 트로포닌 미오신과 결합을 해서 트로포닌 T라고 부르죠. 트로포닌 T라고 합니다. 트로포닌. 이쪽이 트로포닌 T고, 자, 이쪽은 트로포닌 C죠. 트로포닌 C라는 것은 칼슘과 결합을 하죠. 이게 이제 칼슘이니까.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트로포닌 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액틴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것을 트로포닌 I라고 불렀죠. 그래서 트로포닌 I는 미오신 머리가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주는 애다고 해서 트로포닌 I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트로포미오신을 보면 이렇게 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트로포미오신이죠. 이 트로포미오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트로포닌 T라고 그랬죠. 그리고 트로포닌 C는 이렇게 칼슘과 결합하는 이런 것들을 트로포닌 C라고 하고, 액틴과 이렇게 이게 액틴이죠. 액틴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트로포닌 I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오신 머리에는 이렇게 ATP가 결합하는 이런 부위가 있는데, 이제 ATP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해가 되면 ATP로 이렇게 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 액틴과 미오신이 이렇게 수축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활동전이가 생기면 이 근육세포질 그물에 있는 칼슘 통로의 문이 열리고 여기 안에 있는 칼슘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분비가 되면 여기에 칼슘이 트로포닌 C에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서 이렇게 수축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뼈대 근육의 이완 과정은 수축 과정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왼쪽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근육 세포막, 근섬유막이 되겠죠? 자, 근육 세포막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겠죠. 통로, 나트륨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 통로도 있고 또 수용체도 있다겠죠.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는 수용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도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에스트라제라는 이러한 엔자임이 붙은 걸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수용체, 이렇게 통로, 이렇게 세포막에는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나트륨 통로의 문이 열려서 활동전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근육 수축 과정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아세테이트, 이게 아세테이트인데
아세테이트하고 이 콜린이 분해가 됩니다.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져 나가니까 나트륨 통로에 문이 계속 열린 게 아니라 다시 닫혀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나트륨 통로에 문이 닫혀지면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육세포가 이완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 그래서 아세테이트하고 콜린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세테이트하고 콜린으로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로포닌에 결합된 칼슘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트로포닌의 칼슘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여기에 나트륨 통로에 문이 닫혀져 버리면 다시 여기에 있는 칼슘들이 트로포닌에 결합된 칼슘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들이 여기에 붙어있는 칼슘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육세포질 그물, 즉 본인의 그 고양이죠. 본인이 이렇게 근육세포질 그물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트로포닌의 칼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근육세포질 그물로 회수되는, 즉 본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능동 펌프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면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써 가지고 이렇게 칼슘이 이 칼슘 통로 그 능동 수송을 통해서 칼슘 안으로 들어가서 근육세포질 그물로 다시 저장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를 능동 운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액틴의 활성 부위가 덮인다 라는 말은 좀 어려운 편인데요. 평상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칼슘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액틴의 구조가 미오신과 만나게 되어 있는데 칼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겠죠. 액틴이 위로 가고 트로포닌 C가 밑으로 가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만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액틴의 활성 부위가 덮인다 라는 말은 액틴의 이 결합 부위가 이 트로포미오신에 의해서 이렇게 덮여진다. 트로포닌 미오신에 의해서 덮여진다 라는 뜻입니다. 덮여서 가려진다. 그래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과 만날 수 없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오신 머리와 떨어집니다. 미오신 머리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렇게 칼슘이 떨어져 나가면서 미오신이 만날 수 없게 된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근육 수축이 종료가 돼서 근육이 다시 이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칼슘이 결합되면 근육이 수축이 되는데 이 칼슘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완되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근육이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렇게 이완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육이 이완되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신경근 이음부에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요.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되죠.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아세테이트하고 콜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콜린은 바로 여기가 축삭 종말이죠. 축삭 끝이란 뜻입니다. 이 축삭 종말에 이 콜린이 다시 흡수가 돼 가지고 이 콜린이 재활용됩니다. 다시 재활용돼 가지고 자,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ATP를 생성하는 곳이죠. 이 ATP를 생성할 때 아세틸 코엔자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아세틸 코엔자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엔자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효소라는 뜻이고 코라는 것은 보조 효소라는 뜻입니다. 보조라는 뜻이니까 보조 효소 이렇게 A가 아세틸콜린 보조 효소 A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나오는 콜린과 결합을 하면서
이 콜린과 아세틸 코엔자임이 결합을 하면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소포에 의해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접소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분비해서 계속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을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 근육의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자, 신경근 이음부에는 이렇게 축삭 이렇게 말단이 있고 근육세포막이 있겠죠. 자, 여기에 운동 종말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 섬유막을 우리는 운동 종말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운동신경 종말에 해당하죠. 운동신경의 끝부분인데 이 끝부분에 이 판이라는 이 막이 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동 종말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 신경근 이음 전이고 신경근 이음 후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T세관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수축 순서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근 이음부에서 신경세포막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었고 이제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사이를 신경근 이음부라고 그랬죠. 여기에 신경세포의 흥분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막에서 수용체에 결합을 한 다음에 근육세포막을 활동전이를 시키면 여기 안에 바로 근육세포질 그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다겠죠? 이 칼슘이 분비가 되면서 액틴과 미오신 머리가 만나서 근육을 수축하는 현상. 자, 이게 근육 수축 순서죠. 그래서 먼저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방출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면 이제 여기에 근육세포막에 어떻게 됩니까? 수용체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한다겠죠. 자, 아세틸콜린이 방출을 하려면 이제 먼저 여기에 칼슘 통로에 이 칼슘 통로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신경세포의 흥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이걸 바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칼슘 통로의 문이 열리면서 바깥에 있는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소포, 자, 여기에 아세틸콜린을 싸고 있는 소포를 빨리 말단으로 이동하면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겠죠. 그때 이제 아세틸콜린이 먼저 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막에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바로 근육섬유막에 이제 여기가 근육섬유막이죠. 이 막의 활동전이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활동전이가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활동전이가 유발을 하고 이 활동전이가 이 가로 세관을 통해서 흥분을 전도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흥분을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세포질 그물을 이 활동전이가 자극을 하면 칼슘을 이렇게 이율이 분비하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미오신과 액틴이 이제 만나는 이 칼슘은 트로포닌 C에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액틴과 미오신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미오신 머리에 ATP, 아제라는 ATP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ATP가 딱 미오신 머리에 결합을 하게 되면 ATP를 분해해 가지고 ADP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ADP하고 자, P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 P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수축을 하는 거죠. 칼슘이 유리하면 바로 미오신 머리에 있는 ATP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ATP를 분해한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틴과 미오신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활주, 이렇게 스트로크를 통해서 미끄러지면서 수축하는 현상. 이게 바로 근육 수축 순서입니다. 그래서 답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의 교차 결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무엇이냐?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의 교차 결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바로 칼슘이었었죠. 칼슘. 평상시 액틴 필라멘트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액틴, 트로포, 미오신, 트로포닌이 있었죠. 트로포닌이 있었는데 여기에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바뀐다고 했죠. 자, 그리고 미오신 필라멘트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미오신 필라멘트. 자, 미오신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있었다가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구조가 바뀐다고 그랬죠? 자, 이 액틴이 밑으로 오고 트로포닌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액틴이 바로 미오신 머리와 결합하는 게 활성화된다. 활성화돼서 둘이 이렇게 만나서 수축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뼈대 근육의 신경근 이음부에서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신경근 이음부라는 것은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 사이를 신경근 이음부라고 했죠? 자, 이 신경근 이음부에서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유일하게 딱 하나만 분비된다겠죠. 바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겠죠. 그래서 바로 근육세포막 이 부분을 자극해서 활동전이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근육세포막을 우리는 이제 운동 종말판이라고도 해요. 자, 이 운동신경의 말단을 이제 운동 종말, 신경 그 축삭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판이 된다고 그래서 운동 종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종말판에는 이렇게 그 근육세포막이기 때문에 통로도 있고 효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도 있다. 거기에 아세틸콜린을 결합하는 수용체에 이 아세틸콜린이 결합을 하면 이 근육세포막의 나트륨 통로에 문이 열리면서 활동전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답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육 수축 순서.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세포가 흥분해서 어떻게 그 축삭 종말에 아세틸콜린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막 즉 운동 종말판에 어떻게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통로의 문이 열려서 어떻게 근육세포막의 활동전이가 유발을 하고 근육세포막의 활동전이를 통해서 근육세포질 그물의 칼슘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이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을 해서 액틴과 미오신이 어떻게 만나는지 자, 이 부분을 잘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